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박재명 작가님의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계속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더 감동적인 이유는 우리들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은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분들만의 애통한 마음이었죠. 아픔을 딛고 행복을 찾아가는 기쁜 마음이 듬뿍 담겨 있어 세상을 더 따뜻한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죠. 내 평생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 평생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고상선. 처음 은행 갔을 때, 내 혼자 힘으로 은행 일 보았을 때, 그 기쁨 뭐로 표현할까? 하늘만큼 땅만큼 좋았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억지로 참았다. 처음 지하철역을 찾아갔을 때, 혼자 지하철을 탔을 때, 그 마음 표현할 수 없이 좋았다. 뿌듯하고 자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봉사도 할 수 있다. 가방을 메고 공부하러 가면 신이 나서 걸음이 저절로 걸어진다. 내 인생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처음으로 혼자 은행 일을 봤다오. 이 시를 읽으면 덩달아 막 즐거워진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루어내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행복하다. 남들이 보기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은행에서 볼일 보기, 지하철 혼자 타기. 다 큰 성인이 이런 일을 한 것쯤 뭐라고 라고 생각할까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았다. 지하철역을 혼자서 찾았는 것, 배운 글자를 가지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옮겨 성공했다는 것이 이렇게도 큰 기쁨이다. 홀로 서는 자립의 쾌감이 하늘만큼 땅만큼 좋았다.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일인지 신이 나서 걸음이 그냥 걸어진단다. 기분이 날아갈 듯 좋은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새로운 세상 고상선. 성인문에 공부를 해서 가장 좋았던 일은 한글 골든벨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그 상금을 복지관에 기부했을 때다.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기뻤다. 한글을 배우고 나니 마음이 늘 즐겁고 행복했다. 새로운 세상이 나에게 펼쳐졌다. 글을 배우고 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자신감이다. 겁내고 있다가 한번 시도해서 성공하고 나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분이 좋아진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 이제야 아래서 깨어난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이고 세상도 눈에 들어온다. 골든벨 대회에서 장원까지 한 이 시의 글쓴이는 얼마나 자신감이 올라갔을까.
복지관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할 겸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해 한글 골든벨 대회를 개최한다. 복지관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른다. 주변 복지관의 한글반 어르신들도 초청해서 학생 100여 명을 모아놓고 TV 프로그램처럼 거창하고 멋지게 진행한다. 학생들은 자그마한 칠판과 필기 도구를 들고 이름표를 붙인 노란 모자를 예쁘게 쓴 채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젊은 아이들처럼 모자를 돌려 쓴 어르신도 있다. 대회 며칠 전부터 나의 제자들은 정말 수험생이 되어서 마치 합숙훈련하는 것처럼 모여서 공부한다. 얼마나 뿌듯한 풍경인지 모른다. 재미있는 진행자도 따로 있다. 시작 전에 오프닝 공연으로 한껏 분위기를 띄운다. 나는 그날 문제를 낭독하는 아나운서 역할을 맡는다. 고등학생들의 뜨거운 골든벨 현장과 똑같이 불꽃 튀는 열전이 노인 학생들의 한글 골든벨 대회장에서도 일어난다. 젊음이 출렁인다. 이런 큰 행사에서 글쓴이가 장원을 차지하고는 그 기쁨을 시로 썼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을 것이다. 자신이 속한 세상의 모습도 달라 보였으리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한 걸까? 매년 대회 때마다 상을 받는 어르신들은 정말 행복해 하신다. 대부분 기쁨을 눈물로 표현한다. 이제 공부하러 다닌다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수상소감을 물으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한다. 서름이 복받쳐 올라와서 그러하리라. 공부해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공부 때문에 상을 받았다. 자신이 공부로 돈을 번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돈인가. 뜻깊은 돈을 어디다 쓰면 가장 좋을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가장 귀한 돈이니 가장 가치 있게 써보자고 복지관에 기부하셨나 보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자신감이 넘쳐난다. 이런 작은 경험으로도 얼마나 생활이 바뀔까. 이제 봉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엉거주춤 웅크리고 있다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나도 무언가를 해보자. 식당에서 안내를 하거나 구석진 곳 청소라도 작은 일부터. 그를 몰라서 평소 그렇게도 하라는 부녀 회장직을 거절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로당 총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란다. 드디어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문맹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새로운 인력을 갖게 된다. 얼마나 큰 수확인지 모른다. 문맹 퇴치로 치매 관리 비용이 약 60조 원 절감된다.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함으로써 1년에 1인당 54만 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인이 문해자가 되어서 봉사나 일을 하게 될 때 그에 따라 얻어지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익은 얼마나 될까? 분명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 행복, 이말레. 나는 젊었을 때 글을 배우지 못해 한이 되었다. 그런데 문해교육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 친구와 노래방 가면
글을 보고 노래도 한다. 어딜 가든 모든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선생님이 고맙다. 한글 교실이라는 씨앗 하나. 그냥 노래 부를 때와 글자를 보고 노래 부를 때는 느낌이 천지 차이란다. 뜻을 모르고 가락에 취하는 것과 의미를 알고 노랫말에 취하는 것은 다르다. 노래방 가기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눈에 콕콕 박히는 가사가 얼마나 신기할까. 무엇보다 친구한테 이유 없이 떳떳하다. 친구 만나는 것도 즐겁고 노래방에 가면 더 즐겁다. 비문해자로 살면서 느꼈던 우울과 움츠림이 바로 한글 공부를 하게 만든 동기가 되고 한편으로 이제 문해됨의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제부터 나의 제자들은 갑자기 바빠진다. 어떤 것을 더 배워볼까? 수업이라고는 한글 교실밖에 모르던 분이 요가도 신청하고 고전 무용반도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고 싶던 노래 교실도 신청한다. 하는 김에 알파벳도 배워볼까? 노인대학도 좋다던데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한글 교실에 올 때에는 딸이나 며느리, 드물게는 아들이 데려다 주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본인이 신청한다. 어떤 분이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서예반에 들어갔다고 자랑하신다. 글을 모를 때에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한 일이다. 먹을 갈고 붓을 씻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꼬집어 본다. 서예실에 앉아있는 것이 꿈만 같다. 배운 글씨를 직접 써본다. 연필이 아닌 붓으로. 누가 이 기쁨을 알겠는가? 글자를 대하는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작품 전시도 하시리라. 병풍이라도 만들어서 가보로 남기실지도 모른다.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씨앗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시작은 한글 교실이다. 딸에게 메시지 보내던 날. 마음이 부자. 김이출. 한글 공부를 배우고 나니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다. 어디를 가도 지하철역을 찾을 수 있다.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나니 비행기도 잘 탄다. 게이트만 찾으면 된다. 내 혼자 미국도 갔다 왔다. 우리 엄마 미아 안 되고 잘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칭찬을 한다. 공부를 한 덕분에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나를 믿어. 한글을 배우고 나니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다. 공부를 한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미국도 다녀올 정도로 자신이 생겼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딜 가나 든든한 것처럼 마음의 자신감이 가득 차 있으니 겁도 안 나고 어딜 가나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다는 믿음, 정확히 말하면 자기 효능감이 생긴 것이다. 마음이 부자다.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힘이다. 몇 년 전에는 미국이 싫다고 하셨다. 자식을 키워 놓았더니 딸도 아들도 다 미국에 간다고. 손자도 미국에 간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 떠나자 많이 슬퍼하셨다. 세상살이가 허망하다고 마음 둘 데가 없다고 하셨다. 내 마음
둘 데가 없다. 김이출. 나의 꿈은 허망하구나. 일남이녀를 두었다. 공부도 잘했어. 행복했는데 아들은 미국 주재원으로 가고 막내딸도 초청을 해서 이민을 간단다. 이 엄마는 어찌하려고. 마음 둘 데가 없구나. 세상살이가 허망하구나. 이제는 미국에서 이 집 저 집 몇 달 보내다가 오신다.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 왔다고 자랑도 하신다. 떠나기 전 인천공항에서 잘 다녀오겠다는 전화도 하셨다. 어쩌면 이렇게 겁이 없으실까. 80 노인이 혼자서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체력도 달릴 텐데 말이다. 올해로 벌써 2번이나 미국에 다녀왔다. 옛날 같으면 80 노인이 혼자 멀리 지구 반대편 미국까지 날아가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사실 지금도 힘든 일이다. 게다가 어디 빈몸으로 가셨을까. 바리바리 싸들고 가셨을 텐데 알파벳을 배우고 나니 혼자서 비행기도 타고 게이트도 찾아간다. 성인 문해 교육 시간에 기본 알파벳 교육을 한다. 한글 기초 과정이 끝나면 이제 국어, 사회, 수학, 음악, 영어 등 전 교과 내용이 다 들어있는 이른바 종합적인 성인 문해용 교과서로 공부한다. 성인 문해 교육은 성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의 제자들에게 이 목표는 까마득히 한참 멀다. 연세가 워낙 많고 너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으며 어릴 때 학습한 경험이 전혀 없는 등 열악한 조건이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그래도 그곳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열심히 노력한다. 알파벳을 배울 때 참 많이들 웃는다. 한글도 모르는 우리가 무슨 영어를 하겠느냐고. 그래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른다. 자랑스럽게 영어 공책을 사오고 문방구에서 영어 공책을 산 무용담을 막 들려준다. 문방구 주인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고. 의욕에 찬 모습으로 알파벳을 배워 나간다. 보통은 한글 자모보다 알파벳을 더 빨리 습득한다. 아무래도 그동안 학습한 것이 있으니 도움이 되나 보다.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공부해서일까. 학습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그전에는 한글만 보이던 간판이 이제는 알파벳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영어 천지라고 하신다. 미국 놈의 땅이냐고 혀를 차는 분도 있다. 갑자기 애국자가 된다. 이때 나는 국어 선생님답게 우리말을 아끼고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국어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친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정말 숙연한 태도로 들으신다. TV에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나이 든 사람들은 외놈 말을 아직도 쓰니 큰일이고 라며 내 말에 장단을 맞추고 지지해 주신다.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마치 스펀지 같다. 그대로 다 빨아들이는 것이 고맙고 놀랍다. 그래서 기쁘고도 한편 부담스럽다. 첫 경험이니 아름다워야 할 테니까. 어쩌면 어르신들 평생에 교사는 나 하나일 수도 있기에
무한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수업에 임한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에서 알파벳을 이용한 활동들, 이를테면 비타민 이름 쓰기, 혈액형 종류 쓰기, TV 방송국 이름 적기 등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글자를 익힌다. 한 어르신은 아들네 집인 SK 아파트에 찾아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모른다. KNN 방송국에 다니는 아들을 둔 어떤 분은 처음으로 아들 회사 이름을 알았다고 해맑은 미소를 띄운다. 비싼 KTX를 타고도 영어를 몰라 새마을호 타고 다녀왔다고 했다고 억울해하셔서 한바탕 웃기도 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졌다. 농경사회에서는 문자 생활을 할 일이 거의 없으니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고 굳이 문해자가 될 필요도 없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어머니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살아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며 자식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여자는 밥하고 살림만 잘하면 된다고 딸들을 모두 까막눈으로 만들어 놓았다. 세상이 바뀔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때늦은 후회를 하고 돌아가셨단다. 이해하고 지지해 주세요. 우리 엄마 미아 안 되고 잘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칭찬한다는 김이출 어르신의 시구절에서처럼 가족의 칭찬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분과 자식에게 숨기는 분은 학습 능률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자녀들과 남편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으며 학습하는 분은 참으로 행복해한다. 조금만 성장해도 자신을 기특해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아들이 칭찬했다고, 며느리가 공책을 사주었다고 자랑하면서 어떤 분은 사위와 같이 숙제했다고 이야기한다. 자서전을 쓰는데 사위가 도와주었다고 말이다. 정말 멋진 사위다. 그리고 대단한 장모다. 반대로 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특히 사위가 알까봐 숨어서 공부하는 어르신도 많다. 이분들은 대체로 공부에 적극적이지 않고 매사에 시큰둥하게 임한다. 적극성이 부족하고 성장도 느리다. 한편 비교적 젊은 학생 가운데 의욕은 앞서고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 생각만큼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허탈감에 빠지고 급기야는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공부 몸살을 앓는다. 맺힌 한을 빨리 풀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럴 때면 자식들은 대부분 부모의 공부를 말린다. 그냥 옛날처럼 사세요. 지금까지도 한글 모르고 잘 살았는데 얼마나 귀를 꺾는 말인지 모른다. 안 그래도 공부하기 힘든데 말이다. 자식들마저 헤아려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든 것이 노인들의 학습이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덜어 있다. 비문해자가 문해자가 되면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 노인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초조하고 바쁜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은 늘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족의 지지와 관심이
과업의 효율성과 개인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시사점이 많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관심은 아이가 그 가업에 임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지지와 관심과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 어르신들을 통해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한 수 배운다. 딸에게 메시지 보내는 날. 박명자. 딸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딸이 놀라 전화를 했다. 엄마 한글 많이 배웠네. 딸의 칭찬 한마디가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동안 노력한 보람 있구나. 아직은 모자라지만 열심히 더 배워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은 물론 알파벳을 배워 SK 아파트도 KNN 방송국도 KTX도 잘 알아가시는 어머님, 미국까지 거뜬하게 잘 다녀오시는 우리 팔순의 어머님께 존경과 사랑의 박수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